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스님, 제가 보기에 스님은 돼지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자 무학대사는 이성계에게 제가 보기에 상감은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성계는 재미없어 하며 아니 스님, 제가 돼지라고 했으니 스님도 저를 놀래야지. 부처라고 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무학대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겁니다. 2015년에 중앙일보와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공동으로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국가에 대한 나쁜 감정의 이유가 서로 달랐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의 과거사를 1위로 꼽은 반면 일본인은 한국인의 국민성을 1위로 꼽았습니다. 우리의 국민성이 무엇이죠? 바로 그 왜곡된 한국의 국민성이 혐한으로 연결됩니다. 왜 일본은 우리의 기질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볼까요? 위의 예화에서 무학대사의 말을 인용한다면 왜 일본인의 눈에는 부처님은 보이지 않고 돼지만 보일까요? 오늘은 일본의 혐한, 한국이나 한국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인 혐한 의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에게 내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나 환상이 투사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정해집니다. 좋은 환상이 투사되면 그 사람은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무서운 환상이 투사되면 그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 되고 나쁜 환상이 투사되면 그 사람은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의 생각, 즉 환상을 투사해서 세상을 해석합니다. 환상을 투사해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일종의 왜곡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죠. 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지 상상해 보는 게 이해의 시작인 거죠. 그러므로 투사는 왜곡의 원인인 동시에 이해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잘 활용하면 이해의 수단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왜곡의 수단이 되기도 하죠. 이를 집단에 사용한 대표적인 예가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와 일본에 의한 관동 대학살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심리적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투사입니다. 이는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불안해하는 이유를 본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의 탓을 하는 겁니다. 나치는 독일 국민의 사회 경제적 고통으로 인한 집단적 분노를 유태인에게 투사시켰고 일본 역시 지진을 틈타 조선인이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을 탄다는 유언비어를 조작하여 사회적 불만을 조선인에게 투사시키고자 했습니다.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이후 6천여 명의 조선인이 학살되었습니다. 제1차 대전 이후 경제적 위기에 빠진 일본은 관동 대지진으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위기 조성이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제1조선인이었습니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방화와 우물에 독극물을 푼다는 유언비어를 유포시킨 뒤 자경단을 조직하게 하여 한국인 대학살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인과 외모가 비슷한 한국인을 구분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발음하기 힘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여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즈고엔 고지센 발음해봐. 일본인에게 강낭콩을 발음해보라고 하면 못하듯이 즈 발음은 우리에게 없는 발음이기에 한국인이 발음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혐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식민서관까지 올라갑니다.
일본이 우리의 강인한 민족성을 왜곡하여 무능하고 유약하게 만들어 스스로 비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원활한 식민 통치를 위한 한국 멸시론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침략이라는 원죄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 멸시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혐한이 등장하였습니다. 여러 출판사들은 혐한 서적을 출간하여 더욱더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혐한 서적은 2005년에 간행된 야마노 샤린의 만화 혐한유입니다. 만화 혐한유 제1화의 타이틀은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뒷이야기, 한국인에 의해 오염된 월드컵 축구의 역사입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 한국이 일본의 단독 개최권을 빼앗아갔다. 둘째, 한국은 심판을 매수하였다. 셋째, 일본의 패배에 열광하였다입니다. 대꾸할 만한 가치도 없지만 하나만 대꾸한다면 단독 개최권을 빼앗아갔다. 일본의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청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일본 제국주의는 1915년부터 중추원과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한국사의 왜곡을 자행했는데 그 결과물은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일선, 동조론 등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민족성마저 철저히 왜곡하여 조선인 스스로 체념하게 하고 포기하게 함으로써 독립에 대한 의지를 말살시키려 하였습니다. 이 부정적 민족성은 아직까지도 일부 우리 국민에게 남아있고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편견으로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혐한 서적은 한국인의 열등함과 미개함을 강조하여 일본인에게 한국에 대한 혐오감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멸시는 단순히 현대에 와서 혐한 서적을 이유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근대 일본에서 제기된 조선 정체성론에서 이미 만들어진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현대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으로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시기 조선 정체성론을 주장한 후쿠자와 유키치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개인이나 국가 모두 진보의 길을 알지 못하며 세상의 문명을 보지 못해 견문이 없어 마음의 동요를 느낄 줄 몰라 그 옛날의 풍속과 습관에 연연하는 모습은 1100년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말했던 근대 일본의 이러한 조선 멸시론은 현대 일본에 와서도 한국은 후진적 국민성, 열등한 사회, 무능력 국가라는 인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맨 처음에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 말을 한일 간의 갈등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과거사를 반박하지 못하니 한국인의 국민성을 왜곡하여 공격한다. 우리의 반일 감정은 역사적 사실을 위해서 전개되지만 일본의 혐한 감정은 민족적 증오와 차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듯이 왜곡된 한국인관이 혐한 서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오늘 또 일본인의 머릿속에 입력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아사히 신문이 7월 13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56%가 타당하다고 했고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21%에 그쳤습니다. 그 근저에는 한국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후진적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조선 멸시론이 혐한 의식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돼지가 부처님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와 일본 총리 아베가 일본의 한국 때리기에 대해 토론을 한다면 아베는 한국 때리기의 근거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후진적 국민성을 들겠죠.
이에 아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것은 열등한 방어 기제일 뿐이라고. 오늘의 정리입니다. 일본은 과거사를 반박하지 못하니 한국인의 국민성을 왜곡하여 공격합니다. 그것이 바로 혐한입니다.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